잔잔한 호수 위로 돌멩이 하나가 던져지며 파문이 이는 모션. 화목해 보이는 노년 부부와 가족들의 행복한 순간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간다. 시간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고 누가 그랬던가요? 여기 이른 평생을 큰 굴곡 없이 살아왔다고 자부하는 내가 있습니다. 착실한 남편과 번듯하게 자란 아들, 토끼 같은 손주들까지 남들이 보기엔 더없이 평온한 화운이지요. 하지만 아무리 잔잔해 보이는 호수 밑바닥에도 누구도 모르는 깊은 웅덩이가 있기 마련입니다. 내게도 그런 비밀이 있었습니다. 젊은 날의 열병처럼 지나갔다고, 이제는 다 잊었다고 스스로를 속여왔던 지독한 비밀이 말입니다. 설마 그저 흘러가는 세월 속에 흔적 없이 묻혀버릴 줄 알았던 내 과거가 3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바로 오늘 내 눈앞에 나타나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내 모든 것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릴 폭풍이 되어서 말입니다. 당신의 평온한 오후를 뒤흔들, 어쩌면 당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르는 한 늙은 여자의 위태로운 고백을 지금 시작하려 합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은 오후였습니다. 해는 따스했고 아이들 웃음소리는 청량했으며 내 손끝에서 피어나는 뜨개질 코는 규칙적으로 쌓여가고 있었죠. 남편 민준 씨는 경로당 친구들과 장기 산매경에 빠져 있을 시간이었고 나는 잠깐의 이 고요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폭풍은 늘 가장 평온한 순간에 찾아오는 법이지요. 낯선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처음엔 무심코 지나쳤어요. 하지만 그 시선은 끈질기게 내게 머물렀고 이상한 예감에 고개를 들었을 때 나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심장이 바닥까지 곤두박질 치는 기분이었죠.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저 얼굴 깊어진 주름과 희끗해진 머리카락에도 불구하고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내 20살, 가장 뜨겁고 아팠던 시절의 전부였던 사람. 내 첫사랑, 민지훈. 하지만 그는 30년 전, 아니, 그보다 훨씬 전에 내 인생에서 사라졌어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사라졌다고 믿었던 사람이었죠. 우리의 사랑은 짧고 격렬했습니다. 신분의 차이, 부모님의 극심한 반대 넘을 수 없는 벽 앞에서 우리는 결국 서로를 놓아버렸죠. 그는 유학을 핑계로 떠났고 나는 버려졌습니다. 독하게 마음먹고 그를 지웠습니다. 아니, 지웠다고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착하고 성실한 남자 민준 씨를 만나 가정을 이루고 아들 성민이를 낳아 키우며 그렇게 잊었다고, 완전히 잊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연아, 아니, 이수연 씨 맞으시죠? 정말 오랜만입니다. 목소리마저 그대로였습니다. 내 이름을 부르는 그 낮은 음성에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 했습니다. 떨리는 손을 감추려 애쓰며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짰습니다. 누구신지 사람 잘못 보셔. 그럴 리가요. 30년이 지났지만 당신 얼굴을 내가 어떻게 잊겠습니까? 잠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피해야 했습니다. 모른 척 지나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얼어붙은 발은 떨어지지 않았고 심장은 제멋대로 뛰어대며 나를 배신했습니다. 결국 나는 홀린 듯 그를 따라 공원 한적한 곳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말았습니다. 수연은 불안한 듯 시선을 피하고 지우는 그런 수연을 물끄러미 바라본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외국에서 사업으로 크게 성공했고 얼마 전 완전히 귀국했으며 우연히 내 소식을 듣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잊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내 가슴에 박혔습니다. 흔들리면 안 된다. 나는 가정이 있는 사람이다. 수없이 되뇌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혹시 부담스럽지 않다면 다음에 식사라도 한번.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가정이 있습니다.
남편도 아들도 다 있습니다. 다신 찾아오지 마세요. 황급히 돌아서는 수연의 뒷모습. 지우는 그런 수연을 안타깝게 바라본다. 도망치듯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손은 떨렸고 심장은 터질 것처럼 뛰었습니다. 왜 이제 와서 나타난 거야? 내 평화를 깨트리러 온 거야? 원망과 두려움이 뒤섞여 눈물이 났습니다. 그날 밤 나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내 핸드폰에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아니,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잘 지내시는지 걱정됩니다. 식사 한 번이라도라면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삭제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름 세 글자는 30년의 세월을 무색하게 만들며 내 마음속에 다시 선명하게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이 몰래 핸드폰을 확인하다 남편 민준의 기척에 화들짝 놀라 숨기는 모습. 민준 씨에게 말해야 할까? 아니, 안 돼.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알아선 안 돼. 하지만 이렇게 숨기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을 속이는 거 아닐까? 죄책감이 무거운 돌덩이처럼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내 안에 던져진 작은 돌멩이 하나가 잔잔했던 내 황혼의 호수에 걷잡을 수 없는 파문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 파문의 끝이 어디일지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내 일상은 조용한 균열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밤에는 잠을 이룰 수 없었고 낮에는 나도 모르게 한숨을 내쉬었죠. 핸드폰 벨소리가 울릴 때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건 이제 예산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받지 않을 전화, 확인하지 않을 문자라는 걸 알면서도 그 검은 화면 속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 민지우는 보이지 않는 그림자처럼 내 주변을 맴돌며 나를 압박해오고 있었습니다. 식탁에서 수연이 밥을 거의 먹지 못하고 멍하니 앉아있다. 맞은편에 남편 민준이 걱정스럽게 바라본다. 여보, 왜 식사를 거의 안 해? 어디 안 좋은 데 있어? 아, 아니에요. 그냥 입맛이 좀 없어서. 며칠째 계속 안색도 안 좋고 잠은 잘 자는 거야? 병원이라도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괜찮다니까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죠. 신경 쓰지 마세요. 민준 씨의 다정한 걱정이 그날따라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의 눈을 제대로 마주 볼 수가 없었어요.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가? 평생 나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온 이 사람을 앞에 두고 나는 다른 남자를 떠올리며 흔들리고 있지 않은가? 들키지 않으려 애써 태어난 척하는 내 모습이 역겹게 느껴졌습니다. 주말 거실에서 손주들과 놀아주던 수연이 갑자기 걸려온 전화에 흠칫 놀라 베란다로 나가 몰래 통화 버튼을 누르려다 황급히 끊는다. 그 모습을 아들 성민과 며느리 지혜가 의아하게 바라본다. 어머님, 요즘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까도 전화 받으시다 그냥 끊으시고. 어머니, 어디 편찮으세요? 요즘 통 기운도 없어 보이시고 전화도 잘 안 받으시는 것 같고요. 아니다, 예. 괜찮아. 그냥 스팸 전화가 너무 와서 그런다. 신경 쓰지 마. 가족들의 시선이 느껴질 때마다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나 하나 때문에 이 평화로운 가정이 흔들릴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했죠. 어떻게든 지훈을 내 인생에서 다시 밀어내야 했습니다. 더 이상 그가 내 삶에, 내 가족의 삶에 끼어들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내 예상을 뛰어넘어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수연이 장을 보고 나오는 길. 익숙한 고급 승용차가 길 건너편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걸음을 멈춘다. 차 안에는 지훈이 앉아 수연을 바라보고 있다. 수연은 황급히 고개를 돌려 빠른 걸음으로 자리를 피한다. 그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연을 가장한 만남은 계속되었죠.
내가 자주 가는 공원, 다니는 마트 근처, 심지어는 우리 집 근처 골목에서도 그의 차를 발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내게 직접적으로 다가오지는 않았지만 그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내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대체 원하는 게 뭐야?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는 건데? 소리 없는 아우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족들이 외식을 하고 나오는 장면. 레스토랑 입구에서 나오는 지훈과 마주친다. 지훈은 놀란 척하며 수연과 민준, 성민에게 차례로 인사한다. 어이쿠, 이게 누구십니까? 이수연 씨 아니세요? 여기서 다 뵙네요. 옆에는 남편분이시고 아드님이신가 보죠.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그런데 누구신지? 아니요, 그냥 옛날 동네 살던 사람이에요. 가요, 여보, 성민아. 수연이 서둘러 가족들을 이끌고 자리를 피한다. 성민은 고개를 갸웃하며 지훈을 흘끗 본다. 지훈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본다.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저렇게 태연하게 민준 씨와 성민이 앞에 나타나다니 대체 무슨 꿍꿍인 걸까? 그날 이후 민준 씨는 부쩍 말이 없어졌고 나를 보는 눈빛에는 전에 없던 경계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냥 옛날 동네 사람이라는 내 어설픈 변명을 그는 믿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우리 부부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이 거실 소파에 앉아 오래된 앨범을 보고 있다. 젊은 시절 민준과 함께 찍은 사진, 갓난아기인 성민을 안고 있는 사진 등을 보며 애써 미소 짓는다.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고 싶었습니다. 내 가정, 내 남편, 내 아들, 이것이 내 현실이고 전부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잊어야 해. 그 사람은 내 과거일 뿐이야. 앨범 속 행복했던 시간들을 보며 위안을 얻으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수연이 앨범 깊숙한 곳에 끼워져 있던 자신도 잊고 있었던 젊은 시절 지훈의 독사진 한 장을 발견한다. 그리고 바로 다음 장에 있는 비슷한 시기에 찍은 아들 성민의 돌사진. 수연은 두 사진을 번갈아 보며 손을 떨기 시작한다. 얼굴은 하얗게 질린다. 내가 왜 이 사진을 아직 가지고 있었던 걸까? 젊은 날의 지훈 그리고 내 아들 성민이의 어릴 적 모습. 전에는 한 번도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의식하지 않으려 했는지도 모르죠. 하지만 오늘따라 유난히 닮아 보였습니다. 웃을 때 휘어지는 눈매, 오똑한 코, 심지어 귓불의 모양까지. 수연의 머릿속에 과거의 기억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간다. 지훈과 헤어진 직후의 절망감, 민준을 만나 급하게 결혼을 서둘렀던 일, 성민이 다른 아기들보다 조금 일찍 태어났던 사실.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쨍하고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닐 거야. 아닐 거라고. 제발 아니어야만 해. 성민이는 분명 민준 씨 아들이다. 내가 사랑하는 남편의 아들이고 내 전부인 아들이다. 그런데 왜 심장은 이렇게 불안하게 뛰는 걸까? 왜 하필 지금 이런 끔찍한 의심이 내 머릿속을 헤집고 다니는 걸까? 수연이 앨범을 거칠게 덮어버리고 괴로운 듯 머리를 감싸준다. 혹시 라는 두 글자가 독버섯처럼 마음속에서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정말 성민이가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숨이 막혀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안감이 아니었습니다. 내 인생 전체를 뒤흔들 수도 있는 끔찍하고도 선명한 의심의 씨앗이었습니다. 그 씨앗은 이제 막 단단한 껍질을 깨고 위험한 싹을 틔우려 하고 있었습니다. 불안과 공포에 질린 수연의 얼굴. 수연은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다 결국 일어나 앉는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달빛이 그녀의 고뇌에 찬 얼굴을 비춘다. 이미 뱀처럼 다리를 틀고 자리 잡아버린 의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잠은 더 이상 내 친구가 아니었죠. 매일 밤 지훈과 성민의 얼굴이 서로 겹쳐지며 나를 괴롭혔습니다. 처음엔 우연의 일치라고 자위했습니다.
우연히 닮은 것뿐이야. 사람 얼굴이 다 거기서 거기지. 하지만 날이 갈수록 숨기고 싶었던 진실이 점점 명확하게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장막 뒤에 숨어 있던 괴물이 서서히 그 정체를 드러내는 것 같았습니다. 수연이 자신의 옛 서랍을 열어 오래된 다이어리를 꺼낸다. 손 떨리는 손으로 페이지를 넘기다 멈춘다. 감히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과거의 기록을 펼쳐보았습니다. 지훈과 이별했던 날짜, 그리고 민준을 만난 시기, 성민이의 출산일, 숫자들이 머릿속에서 소용돌이 쳤습니다. 계산해보니 불과 8개월. 아이가 조금 일찍 태어났다고 했던 말이 새삼 제 귀에 울렸습니다. 그때 의사가 이상하게 쳐다보던 눈빛, 민준이 무심코 우리 아들은 조급해서 세상에 빨리 나오려 했나 보다라고 웃던 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가 30년 동안이나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해왔던 걸까요? 수연이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소리 없이 흐느낀다. 심장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내가 만약 정말로 이런 끔찍한 비밀을 안고 살아왔다면, 내 아들이 정말 지훈의 핏줄이라면, 그 사실을 안다면 민주는 성민은 어떻게 될까요? 모든 걸 파괴하고 말 겁니다. 30년간 쌓아온 우리 가족의 행복과 신뢰가 모두 무너져 내릴 거예요. 아니야. 확인할 방법이 없어. 그냥 덮어두자. 이대로 가는 게 모두를 위한 길이야. 아침 수연이 부엌에서 멍하니 있는데 핸드폰이 울린다. 발신자는 지훈. 여보세요? 수연 씨, 오늘은 꼭 만나야겠습니다.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카페에서 1시에 뵙겠습니다. 꼭 와주세요. 카페 수연과 지훈이 마주 앉아 있다. 수연은 초조하게 손가락을 비틀고 있다. 무슨 그렇게 중요한 얘기가 있다는 거죠? 수연 씨, 실은 내가 최근에 당신 아들을 몇 번 지켜봤어요. 뭐라고요? 어떻게 그런 짓을... 화내지 마세요. 그저 궁금했어요. 그런데 성민이를 볼수록 이상하게 내 젊은 시절이 자꾸 떠오르더군요. 특히 웃을 때 눈가에 생기는 주름, 말투, 걸음걸이까지. 수연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혹시 성민이가 그만해요!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알겠지만 그런 거 아니에요. 절대로! 성민이는 민준 씨 아들이에요. 우리 가족을 이렇게 흔들어 놓지 말아요. 수연이 황급히 카페를 나가고 지훈은 깊은 한숨을 내쉰다. 도망치듯 그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의심 어린 눈빛은 계속해서 내 뒤를 쫓아왔습니다. 그도 감지한 겁니다. 그 역시 성민이를 보며 같은 의심을 품게 된 거죠. 이젠 도망칠 수 없다는 끔찍한 예감이 엄습했습니다. 언젠간 이 폭풍이 우리 가족을 집어삼킬 테니까요. 집에 돌아온 수현, 남편 민준이 거실에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다. 어디 갔다 왔어, 여보? 아, 잠깐 친구 만나고. 친구, 여보. 요즘 나한테 숨기는 거 있지? 밤에 잠도 못 자고 핸드폰은 자꾸 감추고 그리고 그날 레스토랑에서 만난 그 사람 정말 그냥 동네 사람이었어? 수연이 말문이 막혀 서 있는데 성민이 들어온다. 어머니,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 민준과 수연은 서로 불편한 시선을 교환하다 대화를 중단한다. 집안의 공기는 점점 무거워져 갔습니다. 민준 씨의 의심, 성민이의 걱정 어린 눈빛. 모든 게 나를 옥죄어 왔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진실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라도 의심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아니면 정말 최악의 경우라도 알아야 했습니다. 밤 수연이 컴퓨터 앞에 앉아 검색창에 유전자 검사를 입력한다. 처음엔 막연했지만 결심이 섰습니다. 이 끔찍한 의심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인터넷을 뒤져 유전자 검사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았습니다. 비밀리에 할 수 있다. 간단한 검체만으로 가능하다. 글자들이 내 눈앞에서 춤을 추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30년을 함께한 가족에게. 하지만 이미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판도라의 상자는 열려버렸으니까요. 수연이 결제 버튼을 누르는 손의 클로즈업. 떨리는 손가락. 검사 키트를 주문했습니다. 3일 후 작은 택배 상자가 도착했을 때 그것은 마치 폭탄을 받아든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필요한 건 검체뿐. 성민이의 머리카락이나 칫솔에서 DNA를 채취해야 했습니다. 내 아들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 같아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수연이 성민의 방에 몰래 들어가 그의 빗을 조심스럽게 집어든다. 빗에 남은 머리카락 몇 가닥을 조심스럽게 봉투에 넣는다. 아들의 방에 도둑처럼 숨어든 그 순간 내 심장은 터질 듯 뛰었습니다. 머리카락 몇 가닥을 조심스럽게 모았습니다. 그리고 지훈에게도 연락했습니다. 검체가 필요하다고. 그는 의아해했지만 내 결연한 태도에 이내 수긍했습니다. 검사를 의뢰하고 나서의 일주일은 내 인생에서 가장 길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수연이 우편함을 열어보니 봉투가 들어있다. 수연의 손이 떨린다.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그 종이 한 장이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 두려웠습니다. 봉투를 뜯을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하루 이틀. 봉투는 내 서랍 깊숙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존재감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어느 늦은 밤 수연이 결국 봉투를 꺼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는다. 결국 그 밤 모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차가운 종이 위에 적힌 냉정한 과학적 사실 앞에서 내 30년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99.9999%. 그것은 확률이 아니라 선고였습니다. 성민은 민준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지훈의 피가 흐르고 있었던 겁니다. 수연이 검사 결과를 보고 몸을 웅크린 채 흐느낀다. 어느새 새벽이 되었다. 그 순간 이후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나일 수 없었습니다. 성민이를 마주볼 때마다, 민준 씨의 손을 잡을 때마다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이 진실을 영원히 숨기고 살 수 있을까? 아니면 모든 것을 고백해야 할까?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어느 쪽이든 파멸로 향하는 길이었으니까요. 아침 식탁. 수연은 얼굴이 창백하고 눈은 부어있다. 민준과 성민이 걱정스럽게 바라본다. 여보, 많이 아파 보여. 오늘은 병원에 꼭 가보자. 어머니, 정말 안색이 안 좋으세요. 제가 병원 모셔다 드릴게요. 괜찮아. 그런데 오늘 저녁에 우리 가족이 다 같이 모일 수 있을까? 얘기할 게 있어. 민준과 성민이 서로 의아한 눈빛을 교환한다. 무슨 얘기? 저녁에 알려줄게요. 수연이 핸드폰을 꺼내 지훈에게 문자를 보낸다. 오늘 저녁 7시 우리 집으로 와주세요. 모든 걸 털어놓을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결심을 했습니다. 이 끔찍한 비밀은 더 이상 나 혼자만의 짐이 되어선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족들이 알 권리가 있었습니다. 특히 성민이는 자신의 진짜 뿌리를 알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이 우리 가족의 마지막 평화로운 시간이 될 거라는 걸 알면서도 나는 시계 바늘이 7시를 향해 다가가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저녁. 수연의 집 거실. 민준과 성민, 며느리 지혜가 소파에 앉아 있다. 초인종 소리가 울린다. 누구지? 오늘 누가 온다고 했나요? 수연이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자 지훈이 서 있다. 민준의 얼굴이 굳어진다. 당신, 레스토랑에서 봤던 그 사람 아닌가? 여보, 이게 무슨... 들어와요. 모두 앉아주세요.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거실에 불편한 침묵이 감돈다. 지훈은 구석에 서서 어색하게 서 있고 가족들은 모두 수연을 바라본다. 제가 30년 동안 모두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수연이 봉투에서 검사 결과지를 꺼낸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눈물이 흘러내린다. 그 순간 내 입에서 흘러나온 진실의 무게는 방 안의 공기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오래된 비밀이 마침내 햇빛을 보게 된 순간, 내 인생 30년이 한순간에 재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폭풍의 중심에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결과지를 본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지고 성민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훈을 바라본다. 며느리 지혜는 손으로 입을 가리며 놀란다. 이게 무슨 소리야? 30년 동안 날 속였다고? 성민이가 내 아들이 아니라고? 어머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돼요. 제 아버지는 성민이 분노와 혼란으로 가득 찬 눈으로 지훈을 노려본다. 지훈은 슬픈 눈으로 성민을 바라본다. 내가 폭탄을 터뜨린 그 순간 가족이라는 단어가 가진 의미는 완전히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민준 씨의 눈에서 읽을 수 있는 배신감, 성민이의 얼굴에 번진 정체성의 혼란, 그리고 지훈의 복잡한 감정이 뒤섞인 표정. 모두가 한순간에 낯선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판도라의 상자는 완전히 열렸고 그 안에 갇혀있던 30년의 비밀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의 소용돌이를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갑자기 일어나 지훈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는다. 성민이 급히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든다. 이 자식! 내 아내를, 내 가정을 30년 동안 내가 뭘로 살았는지 알아! 진정하세요. 저도 방금 알았습니다. 제가 상황을 이렇게 만든 건 아니지만 당신이 뭔데요? 내 인생에 갑자기 나타나서 이런 소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수연이 절망적인 표정으로 무너져 내린다. 며느리 지혜가 다가와 그녀를 부축한다. 겨우 진정시켰지만 이미 터진 상처는 쉽게 아물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민준 씨는 집을 나갔고 성민이도 며느리를 데리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남은 건 지훈과 나뿐. 30년 전 우리가 헤어졌던 그 지점으로 다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우리 사이에 그 무엇보다 무거운 죄책감과 후회가 놓여 있었습니다. 빈 거실에 수연과 지훈만 남아있다. 수연은 흐느끼고 있고 지훈은 거리를 두고 앉아있다. 정말 몰랐던 거예요. 30년 동안 알았을까요? 모르진 않았겠죠.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내가 모든 걸 망쳐버렸어요. 내 가족을 다 잃어버렸어요.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한다. 어두운 밤과 내리는 빗소리만이 정막을 채운다. 진실은 때로 가장 무서운 재앙이 됩니다. 30년간 묻어둔 비밀이 드러난 그 밤, 우리 가족은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남은 건 어떻게 이 폐허 속에서 각자의 길을 찾아가야 할지 그 고통스러운 선택뿐이었습니다. 수연의 집 외관, 비가 내리고 있다. 아침이 밝았지만 여전히 어둡고 우울한 분위기. 그날 밤 이후로 3일째 민준 씨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연락도 없었죠. 성민이 역시 며느리와 함께 연락을 끊은 채였습니다. 집은 무덤처럼 조용했고 나는 스스로 만든 무덤 속에 갇혀버린 기분이었습니다. 핸드폰을 수십 번 들었다 놓으며 민준 씨에게, 성민이에게 전화를 걸까 망설였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용서를 구해야 할지, 30년의 거짓말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초인종 소리가 들린다. 그때 문가에 선 사람은 뜻밖에도 며느리 지혜였습니다. 눈가에 그늘이 져 있었지만 의외로 차분해 보였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지혜야, 성민이는 괜찮니? 많이 혼란스러워해요. 지금 정신을 추스르느라 잠시 혼자 있고 싶대요. 어머님, 저는 사실 이해가 돼요. 어머님의 입장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을 때의 그 상실감. 그리고
그 후에 다른 선택을 해야 했을 때의 혼란, 물론 쉽게 이해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어머님을 단순히 나쁜 사람으로만 볼 수는 없어요. 고마워, 지혜야. 하지만 내가 한 일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야. 그건 시간이 말해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성민 오빠가 어머님의 사랑으로 자란 아들이라는 사실은 변함없어요. 그 30년의 진실은 바뀌지 않아요. 지혜가 일어나려는데 핸드폰이 울린다. 어머님, 성민 오빠가 지훈 씨를 찾아갔대요. 큰일이에요. 지훈의 호텔 객실. 성민이 지훈과 격렬하게 언쟁 중이다. 당신 때문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됐어요. 왜 나타났어요? 왜 30년이나 지났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우리 가족을 망쳐놓은 거냐고요? 성민 씨, 진정해요. 나도 이 상황이 쉽지 않소. 나는 당신이 내 아들인지 전혀 몰랐소. 당신 어머니와 나는 그만, 내 어머니 얘기하지 마세요. 당신은 내 아버지가 아니에요. 내 아버지는 성민이 주저앉아 흐느낀다. 지훈은 다가가려다 멈춘다. 성민이의 분노는 당연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자신의 정체성, 뿌리가 흔들리는 기분이었을 테니까요. 30년 동안 아버지라고 부르며 살아온 사람이 사실은 자신의 피와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더군다나 눈앞에 낯선 남자가 자신의 친아버지라니. 받아들이기 너무 가혹한 진실이었습니다. 수연과 지혜가 급하게 호텔에 도착한다. 방 안에서 울음소리가 들린다. 성민아, 성민이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고 지우는 거리를 두고 서 있다. 미안해. 성민아, 엄마가 미안해. 어머니도 날 속였어요. 30년 동안이나. 왜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 잘못이 아니야. 성민아, 엄마의 잘못이야. 다 엄마 때문이야. 갑자기 문이 열리고 민준이 들어온다. 모두 놀란 표정. 다들 여기 있었구나. 민준의 등장은 우리 모두를 얼어붙게 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3일 동안의 고통이 깊은 주름으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가 가장 큰 상처를 받았을 텐데 어떻게 이 자리에 올 수 있었을까요? 성민아, 괜찮니? 아버지, 민준이 성민에게 다가가 꼭 안아준다. 성민은 아이처럼 민준의 품에서 울기 시작한다. 괜찮아. 넌 여전히 내 아들이야. 30년 동안 내가 너를 키웠고, 내가 첫걸음마를 떼는 것도 봤고, 내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 같이 기뻐했던 사람이야. 그 모든 기억과 사랑은 진짜야. 누구도 그걸 바꿀 순 없어. 수연은 놀란 표정으로 민준을 바라본다. 지우는 미안한 듯 고개를 숙인다. 민준의 포용력은 우리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3일 동안 그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가 내린 결론은 성민이는 여전히 그의 아들이라는 것, 피보다 더 진한 게 있다는 걸 그는 깨달은 겁니다. 민준이 천천히 지훈에게 다가간다. 긴장감이 감돈다. 당신이 성민이의 생물학적 아버지군요. 네, 저도 최근에 알게 됐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30년 동안 나는 성민이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지만 당신도 그의 아버지인 건 사실이니까 성민이가 원한다면 당신을 알아갈 기회도 가질 수 있겠죠.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민준을 바라본다. 민준의 그 말은 날카로운 칼날 같았지만 동시에 치유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완전히 용서했다는 건 아니었습니다. 아직 그의 눈에는 깊은 상처와 배신감이 서려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자신의 상처보다 성민이의 행복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민준이 수연에게 다가온다. 수연은 두려움과 부끄러움으로 고개를 들지 못한다. 여보,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용서해달라는 말조차. 우리
집에 가서 얘기하자. 여기선 아니야. 민준이 성민과 지혜를 데리고 먼저 나간다. 수연은 지훈과 잠시 둘만 남는다. 지훈 씨, 이제 어떻게 될까요? 그건 우리가 아니라 성민이가 결정할 일이겠지요. 저는 이제야 알게 된 아들이지만 그에게 무엇인가 해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무리하게 다가가진 않을 거예요. 그에게는 이미 훌륭한 아버지가 있으니까요. 고마워요. 수연이 자리를 떠나려는데 지훈이 부른다. 수연 씨, 후회하진 않아요. 당신을 다시 만난 것도, 성민이를 알게 된 것도 비록 이런 방식으로였지만 수연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떠난다.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같은 지붕 아래 살고 있지만 전과 같은 편안함은 사라졌습니다. 민준과는 여전히 나와 같은 방을 쓰지만 그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습니다. 그는 용서하려 노력하고 있지만 30년의 거짓말은 쉽게 지울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달 후 카페에서 성민과 지훈이 마주 앉아 있다. 성민이는 조금씩 지훈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거부감도 있었지만 호기심과 알고 싶은 마음이 그를 이끌었습니다. 자신의 성격이나 취향 중 일부가 왜 그렇게 달랐는지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었을 테지요. 성민과 지훈이 생물학 유전에 관한 책을 함께 보고 있다. 성민이 자신의 왼손 손가락을 보여주며 무언가 설명하는 듯하다. 민준과 성민이의 관계는 다행히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깊어진 것 같았습니다. 진실이 밝혀지고 나서야 그들은 피가 아닌 사랑으로 이어진 관계의 소중함을 깨달았는지도 모릅니다. 가족 식사 시간. 수현, 민준, 성민, 지혜가 함께 있지만 예전보다 조용하다. 우리 가족의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악의 폭풍우는 지나갔고 이제 우리는 천천히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비록 예전과 같진 않겠지만 어쩌면 더 단단하고 진실된 관계로 발전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수연이 병원 상담실에서 심리 상담을 받고 있다. 나 역시 변하고 있습니다. 30년간 숨겨온 비밀의 무게에서 벗어나 진정한 화해와 용서를 구하는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상담사는 이런 일이 생각보다 많다고 나만 괴물 같은 사람이 아니라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죄책감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영원히 내 십자가가 될 것입니다. 6개월 후 성민의 집. 아이의 첫 돌잔치. 수연과 민준 그리고 지훈까지 한자리에 모여 있다. 어색하지만 평화로운 분위기. 세월은 참 이상합니다. 가장 큰 상처조차 조금씩 아물게 하니까요. 물론 상처의 흔적은 남았지만 서서히 우리는 새로운 가족의 형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손주의 첫 돌을 맞아 우리 모두가 한자리에 모인 것만 해도 기적 같은 일이지요. 아이가 돌잡이에서 의사청진기를 잡는다. 모두가 박수를 치며 웃는다. 역시 우리 손주는 의사가 될 거야. 비가 속일 순 없나 봐요. 제 아버지도 의사셨거든요. 잠시 정적이 흐르다가 민준과 지훈이 서로를 바라보고 쓰게 웃는다. 민준과 지훈은 여전히 어색하지만 서로를 인정하는 법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둘 다 성민이의 아버지이고 둘 다 그에게 중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이제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수연이 테라스에 혼자 서 있다. 가족들이 모여있는 거실 전체가 보인다. 30년 만에 나타난 첫사랑은 내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오랫동안 묻어둔 비밀이 세상에 드러났을 때 나는 모든 것을 잃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더군요. 상처와 혼란 그리고 용서의 과정을 거쳐 우리는 이제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성민이 수연에게 다가와 어깨를 감싼다. 어머니, 들어가세요. 음식 나왔어요. 성민아, 정말 괜찮은 거니? 이렇게 모두가 함께하는 게. 완전히 괜찮진 않아요. 아직도 가끔은 혼란스럽고
어머니를 원망하기도 해요. 하지만 이건 내 인생이고 내 선택이에요. 두 분 다 내 아버지예요. 각자 다른 방식으로요. 수연의 눈에 눈물이 고인다. 성민이의 그 말은 내게 용서와도 같았습니다. 완전한 용서는 아닐지라도 적어도 그는 나를, 우리 가족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한 거니까요. 어쩌면 시간이 더 흐르면 정말로 모든 상처가 아물지도 모르겠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들. 약간은 어색하지만 모두가 노력하는 모습이 보인다. 진실은 때로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하지만 그 폐허 위에 다시 집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더 단단하고 더 정직한 집을. 30년의 거짓말이 끝난 자리에 이제 우리는 진실 위에 새로운 가족의 의미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우리는 이제 거짓 없이 서로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창밖으로 석양이 비친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선택이 우리를 평생 따라다니기도 하지요. 내 잘못된 선택이 많은 이들에게 상처를 주었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는 서로를 놓지 않았습니다. 사랑은 그런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용서하고 이해하고 그래도 함께 가는 것. 이제 나는 알 것 같습니다. 인생의 비밀은 완벽함이 아니라 불완전함 속에서도 서로를 놓지 않는 용기에 있다는 것을.